지금 집값 다 떨어진다고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집값이 올랐어요. 대체 여기는 뭐 때문에 뭐길래 올랐을까요? 반면에 집값이 폭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과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지역이 왜 상승했는지, 여기는 왜 하락했는지, 이런 이유만 알아도 내 집 마련할 때 앞으로 이런 곳을 사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서울과 경기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내용만 끝까지 잘 보셔도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강남과 서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촌 지역으로 과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몇 년간은 여러 개발 호재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더욱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고급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가 꾸준하게 많았어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일 아시나요, 여러분? 비, 소지섭, 김태희, 한효주 이런 분들, 이런 연예인분들이 매수하면서 큰 관심을 끈 아파트죠. 근데 여기가 가격이 엄청납니다. 100평 기준으로 20년 2월에 64억, 66억 했던 게 작년 4월엔 120억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2배가 올라버린 건데요. 이게 대형평 쓰고 고급이니까 어쩌다가 한번 거래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대적으로 작은 65평이거든요. 이것도 20년 4월에 38억 했던 게 작년 3월엔 74억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고급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돈 있는 분들이 매수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강남 3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학군, 인프라,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층들이 다 몰려오는 건데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강남으로 몰려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남으로 막 돈이 올린 건 아니고요. 대형 개발 호재가 있죠.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있고요. 한남동은 한남 뉴타운 재개발, 잠실은 삼성역에서 잠실까지 마이스 개발처럼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 허가 구역 해제도 한다고 하는데요. 해제가 되면은 해제 지역 중심으로 반짝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선 효과로 상승했던 주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 2023년 이후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완화됐었죠.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한 같은 규제들을 없애면서 강남권으로 돈이 더욱 몰리게 된 거죠.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져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자료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20년부터 25년까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남, 서초, 용산은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투자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강남은 아마 이번 생에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서울만 올라간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요, 대표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왜 이 지역들이 상승을 했을까요? 먼저 GTX 광역 급행철도 개발 호재가 있었죠. GTX ABC 노선이 확정 및 착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도 하고 기대감에 상승한 것도 있죠. 그리고 일자리인데요, 판교 테크노밸리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런 곳들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교나 과천 쪽으로 고소득층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일단 좋아요. 거리가 그냥 가까운 거죠. 이렇게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부터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분당, 과천, 하남 이렇게 약 35에서 50%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GTX A 노선이 통과하는 과천과 분당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인천도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 중 하나죠. 송도가 오른 이유는요, GTX-B, 제2경인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여러분 송도 가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꼭 다른 나라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하지만 이 송도는 아쉽게도 서울과 멀다는 지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부실 수 있는 게 바로 GTX-B 노선인데요. 이게 확정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죠. 교통뿐만 아니라 국제도시로의 발전, 글로벌 기업, 국제학교, 외국인 거주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기사 못 보셨나요? 송도가 자고 일어나면 막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특정 단지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다른 아파트는 좀 어떨까요? 여긴 GTX B가 시작되는 인천대 입구역 앞에 있는 더샵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인데요. 60평 기준으로 20년 1월에 13억 9천, 11억 2천에 거래가 됐었죠. 작년 8월엔 21억에 거래가 됐어요. 꼭 송도에 살아야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은 최고급으로 간다는 거죠. 송도가 있는 인천 연수구도 약 30에서 40%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한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바로 교통 호재와 일자리였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주는 게 가장 컸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멀다면 GTX 같은 교통 개발로 서울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버리거나 아예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거나 일자리가 있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의 특징을 보시면 앞으로 떠오르는 지역을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교통 호재, 일자리, 강남 접근성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년부터 25년까지 다 상승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입니다. 한때 가장 뜨거운 시장이었던 세종시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하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20년에서 21년도에 엄청나게 과열 상승을 했었죠. 정부 부처 이전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과열이 됐었고요.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면서 수요가 둔화된 건데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이슈도 있었는데요. 21년 1월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당시에 고분양가 아파트가 많기도 했고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타격이 참 컸습니다. 하락률을 보면요. 최고점 대비 약 30%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세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수도권 외곽 지역은 힘든 시기를 좀 보냈었는데요. 엄청난 하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겪었었습니다. 평택시, 동두천시 이 두 군데가 대표적인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신도시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거죠.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었는데요. GTX 등의 교통 개발이 이미 반영된 후에 뭔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급감을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외곽 지역일수록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하락률을 보면요. 평택, 동두천 약 15에서 20% 정도 가격 조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강원도 원주도 조정됐습니다. 먼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게 제일 큰 이유였고요. 서울과 수도권 대비해서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가 줄게 된 거죠. 또 수도권 밀집 현상 때문에 인구 유출이 심화됐고요. 일자리 부족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락률을 보면요. 약 15% 정도 하락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지역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면 가격이 떨어졌고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집값에 영향을 주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겠고요. 수도권과 멀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는 서울에선 강남, 서초, 용산이고요. 경기도에선 분당, 과천, 하남, 그리고 인천은 송도가 되겠습니다. 조정받은 대표적인 지역은요. 세종, 평택, 동두천, 원주시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의 특징들이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상승하는 지역은 교통 호재, 일자리, 강남 접근성이 좋았고요. 하락하는 지역은 공급 과잉, 인구 유출, 수도권과의 거리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지역에 집을 사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집 살 때 저런 특징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내가 살기 좋으면 됐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4년 갖고 있는 동안 2천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여러분들은 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안 떨어진 게 어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옆 동네는 1억, 2억이 우습게 오르는데 제가 산 곳만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내 거만 안 올라갈까?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답이 나왔죠. 내가 살기 좋은 곳이 대중적으로는 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집으로 옮길 땐 신중하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선택했었죠. 그 집은요 4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나는 이제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나처럼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집 잘 사가지고 돈을 벌고, 누구는 전세 사기 당하고 돈을 날리는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는 혼자서 전월세든 내 집 마련이든 집을 보러 갈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집 보러 갈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 체크리스트 넣어둘 테니까요. 그거 신청해 주시면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거 들고 그냥 집 보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